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주간입니다. KBS 창원은 지난해부터 창원 국가산단의 성장사와 미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창원 국가산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에서 고립된 지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 국가산단을 도심화하는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를 기준으로 둘로 갈라진 창원. 대로 북쪽은 도심과 주거지로, 대로 남쪽 탄탄한 집안의 농지는 거대한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시 창원의 이 분리 지형은 미래 50년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굴착기 같은 중장비 잠금 장치를 만듭니다. 최근엔 문과 결합한 모듈 잠금 장치로 사업을 키우면서 대규모 청년 인력을 채용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들이 유난히 많은 곳, 휴식과 여가를 즐길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회사 밥 말고도 가끔씩 외식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변에 일단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편의시설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500제곱미터의 편의점은 19곳뿐. 이마저 대부분 대기업 안에 있고 영세공장 밀집 지역에는 6곳뿐입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몇 곳 되지 않는 체육시설과 병원, 은행도 모두 대기업 안에 있고 영세공장 집적지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육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 인프라 이런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회사를 마치고 남는 시간이 있어도 어디 공연이나 그런 걸 보고 싶어도 사실 맞는 시간에도 별로 없고 그런 걸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청년 인력이 도심과 동떨어져 문화와 여가가 없는 직장을 선호할 리 없습니다. 창원은 이미 그 시대가 지난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도심과 공단을 나눈 전통적 산단 조성 방식이 산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청년 인력 수혈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 근로 환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가 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더 열악한 편이죠. 창원대로 넘어 도심과 달리 창원 국가산단은 밤이 되면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운 슬럼 지역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이 밝아지기 위해선 산단 지역의 도심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창원시가 꺼낸 카드는 복합용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간 산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산업용지의 용적률을 1.2배 늘리고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산업입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그 산단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와 상업이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 승인을 얻은 1호 사업으로 산업시설과 함께 상업, 주거, 물류시설을 결합한 20층 규모 건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 안에 대형마트와 병원을 들어서도록 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스마트 복합용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업종 간의 협업,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활성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단 도심화의 핵심 사업인 복합용지 개발은 창원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경남의 다른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에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민자도로인 창원 팔룡터널이 이르면 하반기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채권단이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창원시에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창원시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민자도로로 만든 창원 팔룡터널. 실제 통행량은 예측 시의 30% 수준에 그칩니다. 해마다 적자가 쌓여 누적 적자는 516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추가 대여금 280억 원을 부담하며 터널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민자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빌려준 채권단이 창원시에 이달 말까지 적자 대책을 제시하라며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4월 말까지 이 구체적인 올 연말까지의 구체적인 협상이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기한이익을 상실을 한다고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창원시가 적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하반기에 팔용터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설명입니다. 채권단이 1,182억 원으로 추산되는 해지시 지급금을 포함해 팔용터널 운영권과 통행료 등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팔룡터널에 관련된 그 통장이 가압류가 되고요. 대출도 모든 게 이제 중단이 돼버립니다. 인건비니 모든 한전 그 수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창원시는 당장 터널 이용 중단은 없을 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우리 시는 재정적 측면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창원시와 민자사업자의 팔룡터널 재구조화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 터널 이용자의 불편이나 창원시의 수백억 원대 추가 재정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등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정에 자치단체마다 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 소각시설의 지원을 늘리고 있어 진주와 사천도 이 소각시설 광역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문을 연 통영시와 고성군의 광역 소각시설. 제어실에서는 배출물질의 대기와 수질 기준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하루 폐기물 처리량은 130톤, 통영과 고성 비율은 8대2 정도입니다. 2013년 계획 수립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폐기물 최적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여 국비 지원이 정액되므로 지방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인접 시군이 소각시설을 광역화할 경우 국비 지원을 30%에서 50%로 늘립니다. 통영과 고성도 광역화로 사업비를 105억 원 아꼈습니다. 여기다 추가 지원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수영장을 짓고 공무사업으로 조합이 운영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까지 만들었습니다. 소각시설 확충을 제각각 추진하는 진주시와 사천시도 광역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화해서 양시가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정말 도움이 안 되겠나. 경남의 소각시설은 모두 20곳, 하루 최대 쓰레기 처리량은 1,600여 톤. 통영 고성에 이어 남해 하동과 김해 진해가 광역 소각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공동 대응을 통해 가지고 소각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이후 신설이나 증설, 보수가 필요한 경남의 시군 소각시설은 모두 7곳. 경상남도는 이들 지역의 소각시설 광역화 방안과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우리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지만 오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으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대부분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밀양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고성이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거창이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1도, 산청이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창원지검을 방문해 최근 거제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의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성폭력과 여성 대상화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 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K패스로 불리는 경남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은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성인은 요금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게 됩니다. 경상국립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여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어제 학무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여 입학 정원 200명 가운데 138명을 선발하고 2년 뒤인 2026학년도에는 정원 200명을 모두 모집하는 방안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이후 학칙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당 213 교육대대가 어제 공군 창설 이후 단일 대대로서는 최장인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군은 3훈련 비행단 213 교육대대 소속 KT-1 훈련기가 어제 사천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해 25만 시간 무사고 기록에 성공했다며 이는 거리로 환산하면 1억 744km, 지구를 2,600여 바퀴 돈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봄축제인 진주 논계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진주선 남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논계제는 교방의 멋, 맛, 미, 흥, 꿈이라는 5개의 테마로 논계의 충정을 추모하는 의암 별제와 함께 교방 문화대전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진주경찰서가 어린이날과 휴가철 아동 청소년 실종에 대비해 지문 사전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8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때 빠른 수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